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다음 달 1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수장이 바뀝니다. 10년간 사무총장을 맡았던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물러나고 네덜란드 총리였던 마르크 리터가 공식 취임할 예정인데요. 리터 전 총리는 푸틴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러시아 강경론을 펼친 인물로 유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상황인데요. 나토의 새 수장 리터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물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싱가포르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는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좋은 이웃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9월 2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21일 이란 남호라산주 타바스의 석탄 광산에서 메탄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최소 51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당시 이곳에선 약 70여 명이 지하 250m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메탄가스 농도가 높아서 현재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탄광 안에 갇힌 광부들을 구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번 폭발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부도 2년여 만에 처음 실시된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대선 개표 결과 좌파 성향의 인민해방전선 총재인 아누라 디사나야케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무소속의 라닐 위크레메 싱게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재선을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덮쳤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이번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져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48시간 동안 노토반도 북부 와지마시엔 498.5mm, 스즈시엔 394mm의 비가 내렸는데요. 9월 평년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노토반도 마을 115곳이 고립됐고 도로 48곳은 산사태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21일 밤 11시쯤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엄시의 유흥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에 4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아직 체포된 용의자가 없어 구체적인 범인 수와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총격에서 권총에 연사 기능을 추가해주는 장치인 글록 스위치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미래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의 해결 방향 등을 담은 미래를 위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미래 정상회의는 국제협력을 되살리자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21년 처음 시작한 회의체인데요. 이번 협약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개혁을 요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습니다.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공유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외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일촉즉발. 네, 손대면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렇습니다. 곳이 있죠. 네. 이스라엘이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 폭발을 일으킨 데 이어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22일 이스라엘을 향해서 1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요. 수천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니까 맞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앞서서 이스라엘이 이제 20일부터 베이루트 남부 외곽 주거 지역을 공습을 했거든요. 네. 37명이 사망을 했는데 17일에 이제 삐삐와 무전기 폭발 사망자까지 합하면 이제 사망자가 70여 명으로 지금 며칠 만에 늘어났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20일 표적 공습으로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인 라드완의 아킬 사령관을 비롯해서 지휘관 11명을 제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킬 사령관이 헤즈볼라의 2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83년에 베이루트에서 트럭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미군 300명 이상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4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수장인 나스랄라가 19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레바논 남부로 들어와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네. 이 레바논 남부 상공을 공습을 했는데요. 이 수도 베이루트에서도 표적 공습까지 감행을 한 셈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1일에 미국 시민들에게 민간 항공기가 남아있는 동안 레바논을 떠나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은 22일에 헤즈볼라의 공습 때문에 북부 지역을 떠난 이스라엘 주민들이 귀환할 때까지 우리는 헤즈볼라 공격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내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헤즈볼라 공격 강도를 높이는 이유로는 작년에 이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헤즈볼라가 하마스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계속 공격을 가해왔거든요. 네. 이걸 못하게 만들려는 목표가 깔려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을 내렸는데요. 뉴욕 타임스는 이스라엘의 시도가 더 공격적인 대응을 유발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지상전으로 확산될 우려도 크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을 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 이런 이러면 상황에 기반을 한 너무 겁니다. 이제 확전의 수순까지도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좀 언제 끝날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소식을 이제 더 이상 네. 안 전해드리는 날이 그렇습니다. 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네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3세번은 없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얘긴데요. 22일에 인터뷰에서 이번에 당선되지 못하면 4년 뒤에 또 출마할 것이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다, no라고 답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우리가 성공하길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패배할 경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대선은 마지막 도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도 미국 헌법상 중임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번 대선에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이제 미국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저희가 금요일에 전해드린 여론조사보다 이틀 뒤부터 더 시작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네. 지난번 금요일에는 47대 47, 또 동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틀 뒤부터 시작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MBC 방송의 조사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 그래서 5%
포인트 높게 나타나면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는데요. 네. NBC 방송이 그동안 했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눈길을 끌고 있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네. 이거는 13일에서 17일 실시한 조사인데 CBS가 18일에서 20일까지 그 뒤에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52%, 트럼프 후보가 48%, 4%포인트 앞서면서 역시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고요. 네. 이 중에 7개 경합주를 봤더니 51대 49%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뭐 편차가 크진 네네네. 않지만 오차 범위 아니지만 2%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거 전에 토론 한 번 더 하자. 이건 미국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의무다라면서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사전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이유로 들면서 거부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예. 해리스 후보는 그럼 뭐가 두렵냐 도대체 또 이렇게 맞받았고요. 아무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에 미국 국민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경합주에서도 2%포인트 이렇게 약간 높게 나타났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합주 같은 경우에 그중에 한 곳이죠. 조지아주가 지금 대선 투표 개표 작업을 수작업으로 네.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네. 영향을 미칠지 그렇습니다. 궁금하네요. 이제 이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20일에 그래서 공화당을 위한 결정이 나왔다는 평가인데요. 네. 이번 대선에서 수백만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일일이 수개표한다라는 규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구가 6,500개 정도 있는데 여기마다 3명의 개표 담당자가 일단 기계로 스캔한 투표용지가 담긴 상자를 개봉해서 네. 수개표를 일일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수개표하는 주는 조지아주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왜 이렇게 아날로그식 개표 방식을 그럼 도입하게 됐느냐? 지난번 대선에서 굉장히 적은 표 차가 나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여 표 차이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면서 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11,780표를 찾아내와라 라고 압박을 해서 이게 또 지금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개표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자. 일일이 하자. 네, 네, 네. 그래서 조지아주 선관위의 설명은 네. 정확성보다 속도를 중요시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엄청 걸리고 걸리죠. 6,500개 선거구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거기서 3명만 또 개표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예. 없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표가 지연되면 이 표가 분실되거나 도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선거가 46일 앞둔 시점에 이런 선거 관련 규정이 바뀌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유리하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공화당이 지금 추진하는 게 또 네브래스카주의 선거 방식도 바꾸는 방향인데요. 대개 48개 주는 1위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2개 주,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일부 선거인단을 투표 결과 비율에 따라서 할당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네브래스카주의 선거인단이 5명 걸렸는데 네. 거기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우세를 보이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가 5표 중에 1표를 가져갔어요. 아, 비율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는 269 대 269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표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승자 독식으로 규정을 바꾸자라는 걸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 방식 바꾸게 되면 네. 또 어떤 결과로 그렇죠. 달라질지 네.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역사를 다시 쓸 준비가 됐다. 네, 스리랑카 대선이 22일에 치러졌는데요. 좌파 사회주의 성향인 디사나야케 인민해방전선 대표가 42.3%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네. 승리가 확정된 뒤에 이 디사나야케 대표가 이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스리랑카 역사를 다시 쓸 준비가 됐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좀 눈길을
인기를 모았던 이유가요. 최근 몇 년간 스리랑카의 사회 혼란이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기득권의 부정부패, 경제정책 실패, 또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국가 경제가 파탄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수도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라자팍사 대통령을 몰아냈고요. 네. 당시에 총리했던 위크레메 싱게가 자녀 임기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작년 3월에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 돈으로 4조 원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돈 받으면 긴축 정책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3%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적 차원이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디사나야키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IMF랑 재협상을 하겠다. 이걸 내세웠거든요. 네.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빈민과 농민의 지지를 대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네. 23일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5년간 스리랑카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약한 대로 IMF랑 재협상도 해야 되고요. 부패한 정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생계비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과제가 많네요. 너무 힘든 숙제를 안고 있죠. 다만 디사나야키 당선인이 IMF랑 했던 합의 자체를 파기할 것 같진 않고요. 그 틀은 좀 큰 관점에서 놔두고 좀 세세한 조건들을 좀 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역사를 네.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가 꿈 같지 않은 현실이다. 네, 예. 중국 청년층 얘긴데요. 청년 실업률이 아주 높죠. 중국이. 굉장합니다. 지금. 그런데 최근에 이런 가운데 물리학 석사 학위를 딴 24세 청년이 수저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임시 계약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8월 현재 중국 청년 구직자 20%가 실직 상태인데 청년들이 그래서 경력에 대한 야망, 경력 기대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학생을 제외하고 16세에서 24세 중국 청년 실업률이요. 7월에 17.1%였는데 8월에는 18.8%로 더 높아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수치로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실업률이 작년 6월에 21.3%로 최고치를 찍으니까 통계 발표 방식을 안 한다고 바꿨잖아요. 했잖아요. 학생을 네. 제외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내려갔는데 이후에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는 모두가 실업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현재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모, 가사 도우미, 청소 서비스 등의 분야뿐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최근 그래서 몇 년 동안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달 기사로 취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 자리도 이제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그렇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취업을 포기하면 대학생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대학들에서 최근에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는데요. 실제 중국 과학원에서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 수가요. 학부생의 37배에 달하는 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이 너무 그렇죠. 암묵하네요. 그렇죠. 이 청년들에게 네. 한층 꿈을 펼쳐야 될 나이인데 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강 건너 불구경만 한 대가를 이 치르고 불구경만 한 사람들은 탈레반 치하에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남성들입니다. 있군요. 네. 여성 인권을 많이 탄압해서 국제적으로 그렇죠. 지탄을 받았잖아요. 네. 이제 남성을 대상으로도 통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모방하는 걸 금지하게 됐는데요. 아. 8월에 새로운 법률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네. 남성들은 이제 주먹 길이의 수염을 길러야 됩니다. 또 청바지를 입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슬람법에 어긋나는 짧거나 서양 스타일의 헤어컷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간에서는 수염을 기르고 기도용 양탄자를 들고 다니고 청바지는 집에 두는 그런 남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좀 더 일찍 목소리를 낼 걸 하고 후회하는 남성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탈레반이 남성들에 대해서도 아내나 친척이 아닌 다른 여성을 보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과 통제가 이제 처음 이뤄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탈레반에 반대했던 사람, 탈레반에 대한 지지가 흔들렸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탈레반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도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남성이 남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면 다른 상황이 왔을 수 있다. 지금 모두 수염을 기르는데 의심받고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놨다고 합니다. 네. 종교 도덕 관리관들이 지난 4주 동안 카불에서요. 최근에 모스크에 가지 않은 남성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왜 안 갔냐 이렇게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수염을 길러야 되니까 일부 이발사들은 누가 수염을 다듬으러 오면 그것도 거부하는 그런 실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도덕경찰에 최대 사흘간 용의자를 구금할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스크에서 기도하지 않는 등의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면 이 용의자가 법원에 넘겨지고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슬람 샤리아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좀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분석을 내렸는데 이제 탈레반 내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그래서 네, 네. 주로 이런 좀 얘기들 뭐 수염을 기른다거나 네, 전통 네. 복장을 해야 된다거나 네. 이건 좀 시골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 이제 도시 도시에서도. 지역에도 더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물론 여성들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조치입니다. 최근에 여성들은요. 교육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대중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금지가 됐어요. 얘기도 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됐으니까 이제 네. 남성들도 반 탈레반 시위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힘을 모으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 거죠. 근데 너무 심하네요. 심하죠. 네, 네. 법률이 네. 너무 강력하네요. 다음 키워드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가게. 와, 이 고양이는 소방관 분인데요. 아,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산불이 아주 거세게 이루어지고 계속 일어나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 잡았더니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 엔지니어인 로버트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네. 최근 한 달 동안 5건의 산불을 일부러 낸 혐의를 받아서 체포가 됐습니다. 불을 꺼야 되는 분이 불을 내러 다닌 냈어요. 거죠. 네. 근무 외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화재 진압팀이 빠르게 대처를 해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소방관이 저지른 불로 한 4,000제곱미터의 면적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미국 의용소방대원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방화 혐의로 체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기를 보면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부터 더 많은 소방 활동을 원하거나 아니면 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동기는 다양한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와, 너무나 안타깝네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웨스트라이프의 노래 업타운 걸 전해드립니다. Uptown girl, she's been living in her uptown world. I bet she never had a backstreet guy. I bet her mama never told her why. I'm gonna try for an uptown girl. She's been living in her white bread world. As lo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낙하우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9명의 만장일치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정부가 의대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의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최근 3년 동안 위장 수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배포 혐의자 등 1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싱가포르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성숙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입니다. 자, 싱가포르에서는 좋은 이웃 운동이라는 게 있다고요. 어떤 운동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운동은 1998년 11월 8일 고촉동 이 전 총리가 이스타나 궁에서 시작한 친절 운동을 기반으로 발전해서 2001년에 공식적으로 좋은 이웃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매년 싱가포르 친절 주간을 정해서 작은 친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 운동의 주요 활동으로는 바베큐 문화축제와 같은 커뮤니티 행사, 고령자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친절과 배려를 주제로 하는 교육 및 워크숍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활동은 다민족 사회인 싱가포르에서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이웃 운동이 시작할 만큼 글쎄요, 이웃 간에 어떤 갈등이 좀 많았었나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좋은 이웃 운동이 다시 주목받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때문입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높은 인구 밀도와 다문화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주민의 증가가 많아졌고 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언어, 생활 습관,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음악이나 개 짖는 소음 문제로 인해 언쟁이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SNS를 통해서 알려지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요. 주민들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주민과 현지 주민 간의 이해 부족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서 좋은 이웃 운동은 주민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운동 이후에 좀 긍정적인 어떤 성과, 결과 같은 게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싱가포르 주민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네. 이는 작년에는 69%였는데 그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많은 주민들이 이웃이 불필요한 소음을 줄였고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알려준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웃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81%에 달하고요. 주민들은 서로 도와주고 방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사전 통지를 하고요. 문을 쾅 닫는다든지 하는 네.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불편 사항이 줄어들어서 36%의 응답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고했고요.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는 주민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보다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다만 주민들은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또 조용한 시간대에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국가발전부에서는 새로운 지역사회 사무국을 설립을 했고요. 이 지역사회 사무국의 직원들이 심각한 소음 문제를 조사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웃 간의 갈등을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요? 네, 이웃 간의 갈등 때문에 이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 비용과 신축 정부 아파트에 최소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사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개입은 가해자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네.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중재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도출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분쟁 해결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재판소에서는 이웃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특정 사건만 제소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과도한 소음, 불법 주차,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이웃이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싱가포르에서 이웃 간의 갈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지만 좋은 이웃 운동 등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갈등을 예방을 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려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소통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였습니다. 네, 싱가포르 최성숙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서방 최대 안보 동맹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오는 10월 1일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나토 사무총장이 10년이라는 긴 재임 기간을 끝내고요. 마르크 리터 전 네덜란드 총리가 나토의 새 수장으로 취임하기 때문인데요. 리터 전 총리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나토 수장이 교체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리터 전 총리가 사실 지금 두 개의 전쟁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때에 네, 새롭게 네.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스톨텐베르그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지정학적 주요 변화를 잘 헤쳐왔다. 그래서 굉장히 나토가 좀 안정적으로 됐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토의 향후 10년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나토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러시아에 맞서서 이제 나토의 방어력과 억지력을 어떻게 강화를 하고 나토 회원국들 간의 분열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는 또 어떻게 대처할지 뭐 이런 것들이 리터 앞에 놓인 정말 쉽지 않은 도전들과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1년 반 동안을 줄기차게 이제 리터에게 나토 수장을 맡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리터가 이제 그 요청을 계속 거절을 하다가 네. 지난해 이제 네덜란드 연정 붕괴로 인해서 총리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하면서 달라진 입장을 좀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든이 봤을 때 리터가 나토 동맹국들이 이제 공통된 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개인적으로도 리터를 이제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 등에 대해서 같은 가치와 판단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볼까요? 리터 전 총리. 네, 올해 57세고요. 네.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소탈한 성품을 가진 정치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매입한 집에 아직도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자전거 매니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리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수도 헤이그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소탈한 총리였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자신의 후임 총리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고 퇴임하는 마지막 날에도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리 재임 시에는 사무실에서 회의장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사과를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소탈해 보였다. 네, 뭐 네, 이렇게 네.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결혼한 적이 없는 싱글이고요. 아. 어릴 때 꿈은 피아노 연주자였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학에서는 역사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고 정계 입문 전에는 이제 그 민간 기업인 유니레버에서 일했다고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네. 정계 입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2002년에 정계 입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으로 정계 입문을 해서 음. 이후에 이제 여러 장관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수 성향 자유민주당의 당수에 오른 뒤 2010년부터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연정을 이끌어서 올해 7월 초까지 재임한 네덜란드 최장수 총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덜란드가 정치적으로 연정이 굉장히 이제 활발한 그런 국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위기 등 각종 난국에도 무난하게 이제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네. 미스터 노멀이라는 별칭이 생겼고요. 저 사실 아까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실 때 네네. 꿈도 피아노 연주자였다고 하죠. 사과 먹고 뭐 자전거 타고 너무 그냥 평범한 분이시구나 그렇죠. 이런 네. 생각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국정 운영 미스터 스타일도 노말이 정말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위기를 이제 불러온 스캔들 속에서도 살아남은 테플론 마르크라는 별칭도 이제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이 테플론이라는 게 네. 허물에 대한 비판이 통하지 않는 정치인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례로 2019년 네덜란드 당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만 명의 부모가 양육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가 네. AI 분석에 이제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이제 밝혀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리터가 당시 사태에 이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 다음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이 또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리직을 계속 유지를 했죠. 이제 유로뉴스 등 이제 외신들이 이제 평가하는 걸 보면 바이든이 앞서 평가한 것처럼 리터를 타협을 중재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태도를 가진 인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위기 네. 관리 능력이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네, 네.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 네덜란드 이제 내부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이제 그렇고 유럽 연합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네. 위기 관리를 해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 그 유로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당시 이제 리터가 큰 타격을 입은 남유럽의 긴축 정책과 경제 정책을 이제 강력히 지지하면서 강경한 협상가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2016년에는 티르키예를 통해서 유럽의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EU 트르키예 협정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등 해결사로서의 면모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외신들은 이런 리터의 이제 리더십을 종종 실용적이다, 뭐 이렇게 묘사를 실용적이다. 하고 있고요. 네. 네. 리터 이제 자신도 이제 2013년에 했던 연설을 보면 네. 비전은 시야를 가리는 코끼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지나치게 원대한 비전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리터의 이제 실용주의는 유럽 난민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평가를 하고요. 이번에 이제 3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를 해야만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32개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외신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저격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리터는 이제 늘 대러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럽연합의 꼬인 현안을 풀어온 해결사이자 승부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터가 이제 대러 강경 입장을 갖게 된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2014년 7월에 네덜란드 공항에서 이륙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이 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제 미사일들을 맞고 격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희생자가 298명이었는데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어요. 그때 리터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아서 EU 내에서 대러 강경론을 주도를 하면서 네. 다른 EU 정상들을 향해서 푸틴식 러시아에 순진하게 굴어서는 안 되고 강한 나토가 돼야 한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CNN은 이런 이제 리터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리터는 오랫동안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푸틴이 정확하게 누구인지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나토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네. 가장 지금 직면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리터는 2022년에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 왔고요. 네. 볼로디미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리터를 이제 부를 때 내 네. 친구 마르크, 뭐 요렇게 막역하군요. 네네. 자주 관계도 불렀고 좋고. 네. 국제사회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을 하고 조종사를 훈련하도록 이제 앞장서는데도 리터가 역할을 했고 네덜란드 내 극우 세력의 반대를 물리치고 우크라이나와 10년 방위 조약을 맺는데도 이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 저격수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에 이제 취임을 하면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뭐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예상되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관심사가 이제 네. 우크라이나가 요청을 했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 이런 네, 얘기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리터 전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굉장히 판단을 쉽지 할까요? 않은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영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진 리터의 입장만 생각을 하면 네. 이제 나토 사무총장 취임 후에 곧바로 러시아 본토 타격 미사일 승인 여부를 뭐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가능성은 그럴 있을 수 수도 있을 것 있죠.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면 푸틴이 이제 경고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나토와 러시아 전쟁으로 이제 확전이 되고 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3차 대전으로 이제 곧장 가는 길이니까 이제 이 경우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정말 배제할 수가 없고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인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리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 관련해서 실제로 푸틴 대통령 측근들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그렇죠. 지점이죠. 네. 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이제 한 발언을 보면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파괴해서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네. 푸틴의 또 다른 측근인 벼체슬라프 블로딘 그 러시아 하원 의장도 서방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 대전이 뒤따를 수 있다. 그리고 서방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이 치른 희생을 잊은 듯 보인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더 강력한 무기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고 유럽인들은 러시아의 RS-28 사르마트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도달하는데 3분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 사르마트라는 이제 무기는 네. 4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요. 근데 사거리가 이제 17,700km 되는 그런 강력한 무섭네요. 무기죠. 네.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번 주죠. 유엔 총회 네. 참석 때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아마 이 얘기 계속 그럴 것 하지 같아요. 않을까? 네, 젤렌스키가 이제 현재 바이든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만날 거라고 하고요. 그 특히 젤렌스키는 바이든과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이번에 제시할 것이라고 이제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계획의 세부 사항과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뭐 이렇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백악관의 입장을 보면은 그동안에 러시아 내부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과 관련한 그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10월에 이제 리터 전 총리가 나토 새 수장이 되고 나면 11월이면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누가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쉽지 않겠죠. 예,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머리가 고민이 많이 좀, 아플 거예요. 예. 네, 트럼프는 일단 이제 발언들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들이 안보 무인 승차를 하고 간다. 그리고 나토가 방위비를 도둑질하고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이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토 32개 회원국이 국내 총생산 그 GDP 대비 3%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을 해야 한다. 뭐 요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실상을 좀 보면 네. 올해 말까지 기존 목표인 2% GDP 대비 2% 이상으로 이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23개 국가밖에 안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6개 국가만 이제 3% 이상 지출을 하고 있는 3% 이상. 그게 네.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기존 목표인 2%는 세계의 도둑질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또 재선에서 승리를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줄이겠다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밝히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 원조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만약에 줄인다. 네. 이러면 나토 동맹국들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었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또한도 이제 방해하거나 아무래도 무산시킬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나토가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인지 지난 7월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을 보면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럼 리터 전 총리가 트럼프 잘 상대 가능할까요? 그 CNN 등 외신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한 것을 보면 네. 리터가 이제 트럼프를 잘 다룰 줄 아는 몇 안 되는 정상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리터가 매우 노련한 위기 관리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토 아. 동맹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네. 또 트럼프 일기 때 리터가 이미 트럼프를 상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신뢰를 보면은 2018년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터가 나토 회원국 방위비 지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트럼프와 다른 정상들 간 긴장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스타일을 잘 관리할 수 있다. 네, 관리하는 리터가. 능력을 리터가 이제 탁월하게 보여줬다. 뭐 요렇게 보는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좀 무례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상대는 매우 정중한 방식으로 반박하는 것을
것을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네덜란드가 무역 적자에 대해서 얘기하던 한 회의가 있었는데 네. 리터가 이제 그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매우 정중하면서도 약간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이제 트럼프 주장에 반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그런 리터의 좋아해요. 태도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면서 네. 뭐 이제 좋아했다고 하고요. 리터가 그래서 이제 슈퍼 히어로는 아니다. 이제 그거는 그렇죠. 전문가들도 네, 다 네. 인정을 하고요. 네. 그러나 최소한 트럼프를 견제할 정도는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일단은 앞으로 4년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스톨텐베르그 현 사무총장도 이제 2014년에 취임을 해서 여러 차례 임기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네, 그래서 10년으로 이제 네. 10년 만에 물러나게 된 것이고 해서 네. 리터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스톨텐베르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971년부터 84년 재임한 조지 프린스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최장수 사무총장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그는 이제 미넨 안보회의 의장직으로 자리를 옮겨서 또 이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미스터 노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좀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자기 신념도 있고 네, 그리고 상식적이고 상식적이죠. 네, 이게 네,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세계 경제 뭐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네, 네. 상식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잘 좀 위기를 관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과제들이 참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 리터라는 사람은 그 굉장히 그 14년 동안 어쨌든 그 총리를 지냈고 했잖아요. 네. 총리를 하면서 그 네덜란드의 정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그리고 이번엔 또 극우가 네, 이제 집권을 네, 네. 하기도 했고 네.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뚫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내공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산적해 있는 지금 세계에 두 가지 전쟁도 있고 네. 뭐 대선도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네. 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테지만 네. 어떻게 나토 신임 수장으로서 마르크 리터가 취임하게 되면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글로벌 이슈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